그동안 있었던 우리 지역의 뉴스를 엄선해서 외국어 자막으로 소개하는 뉴스 다시 보기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입니다. 전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5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됐을 정도로 피해가 컸던 지역인데요. 아직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70주년인 올해는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대전환의 시점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남원시 강성마을은 100여 가구 가운데 절반 정도가 11월 16일 한날에 제사를 지냅니다. 국군에게 마을 주민 60여 명이 이유도 모른 채 같은 날 집단 학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유령탑에는 꽃다운 나이에 숨진 남녀의 이름이 새겨졌고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람 죽었다고 막 그때서 막 난리가 나는데 나와본 게 대체 위에는 막 불을 내불고 논에다 전부 앉혀놓고 군인들이 집중 사격을 해가지고 전부 학살을 시켰어요. 전주 형무소는 국군과 북한군이 번갈아 차지할 때마다 집단 학살이 벌어졌고 유해 발굴 작업은 최근에야 진행됐습니다. 임실군에서는 이른바 국군의 오소리 작전으로 폐금광에 숨어있던 700여 명의 민간인이 숨졌고 고창 공읍면, 무장면 원림리에서도 수백 명이 학살됐습니다. 5만 명이 넘게 숨졌는데도 학살 여부 정식 조사는 지난 94년 전북 도의회의 양민학살 진상조사특위 한 번뿐이었습니다. 국가 차원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학살이 인정된 피해자는 62명에 불과합니다. 당시 연좌제의 피해의식이 컸기 때문에 알리게 되면 오히려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했던 게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이제는 화해와 용서를 통해 새로운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야말로 유가족들의 한을 풀고 온 민족이 화해로 나갈 수 있는 같은 아픔인 제주 4.3 항쟁의 피해도 특별법까지 만들어져 진실 규명이 이뤄지면서 화해와 용서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못지않게 피해 지역인 전북에서도 원인 규명 등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지역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거나 할인받아 사들인 뒤 차익을 노려 정상 가격에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 깡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라북도는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되면 할인 보전금의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고발과 함께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가맹점에 안내 문자를 보내고 불법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역 주민을 상대로 비공식적인 투자 모집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정 단체의 허위 과장 투자 모집과 회원 가입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새만금청은 피해 예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는 투자에 신중할 것과 유관기관은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전북 지역 전체 학생 수도 해마다 3, 4%씩 감소해 교육 행정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전주 중산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 예비 소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취학 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95명, 지난해보다는 5명이 늘었지만 재작년에 비해서는 12명이 감소해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줄 알았는데 너무 학교 분위기가 썰렁해가지고 이게 1학년 입학하는 분위기인가 싶기도 하고. 올해로 개교 26년째를 맞은 이 학교는 현재 학급수가 24학급으로 20학급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남는 교실은 방과후 학교나 특별활동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2.5배 정도 더 많았었는데요. 좀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학교의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전주 시내 특히 구도심 학교는 한 학년에 겨우 2~3학급 편성이 보편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초등 신입생은 5년 전보다 8.4%가 줄어들었고 올해와 지난해는 12,000명가량 차이가 납니다. 저출산과 사교육비 부담 영향에다 농촌 지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북의 경우
지난 2년 사이 학생 수가 7.5% 감소하는 등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인력 운용과 교육 자원 분배에 더 신경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학생들 규모가 줄면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지고 조직이 불가피하게 축소돼야 된다면 축소돼야 되고 학생 수 감소가 당장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신규 학교 설립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올해부터 지급되는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다음 달부터 접수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 동안 14개 시군 읍면 동사무소에서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아 오는 9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2년 이상 연속으로 도내에 주소와 농업 경영체를 두고 100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로 연 60만 원을 일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도내 각 시군 행사와 복지 정책을 소개하는 지역 소식 시간입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순창 통경버스로 이름 지은 시티투어 버스를 선보였습니다. 오픈형 투어 버스는 전 세계적인 관광지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순창군은 순창만의 풍경을 볼 수 있도록 버스 뒤쪽을 개방한 형태로 3월부터 운영합니다. 프랑스 국적의 레아모르 씨가 가이드로 나서는 순창 풍경버스는 사전 예약을 통해 체계산과 강천산, 고추장 민속마을 등을 둘러보게 됩니다. 우리 순창 풍경버스 안에서 투어를 많이 만들 거예요. 드라마 투어, 봄꽃 투어, 그리고 고추장, 체계산 다 볼 수 있어요. 완주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와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완주군은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엽산제를 최대 6개월 지원하고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남원 춘향골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되는 쌈채류 출하가 한창입니다. 남원에서는 수지와 송동, 운영 아영 지역 180헥타르에서 10여 종의 쌈채류가 생산돼 연간 300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상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토양 환경 개선 및 고온기 피해 경감 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사이버팜 사과나무를 분양합니다. 분양은 홍로와 후지 600그루로 그루당 10만 원이며 한 사람당 2그루까지 분양받을 수 있고 장수 사과 사이버팜 홈페이지에서 생육 과정을 볼 수 있으며 수확철에는 30kg의 사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정읍시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고향 나들이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 30가족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오는 22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